자,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 민족 건축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 우리는 새로운 양식의 건축을 실현할 건축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건축 식민화를 본격화하여 1916년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설립하여 건축 실무자들을 양성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건너온 건축가와 이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있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계의 조직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건축회입니다. 창립 회원은 122명이었는데 그중 우리나라 건축가는 김웅순 한 사람뿐이었고 일제 밑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건축가들은 그들의 어떤 식민화 건축 활동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초부터 우리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먼저 박길용을 시작으로 해서 박동진, 박인준, 그리고 강윤 등이 이 시기에 등장했는데요. 먼저 박길용은 경성제국대학 본관을 1931년, 현재 한국문예진흥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비롯해서 화신백화점 등을 건축했습니다. 이 사진 속 건축물이 바로 화신백화점입니다. 지금은 없죠. 한국인의 자본에 의해 한국인이 설계한 최초의 현대식 백화점으로 남대문로와 종로의 그 교차하는 십자로의 모서리 각도,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세운 근대 건축이었습니다. 외관에는 절충주의적 잔재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어찌되었든 합리주의 건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진은 보성전문학교 본관 및 도서관,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본관 등 주로 석조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화면으로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만나볼까요? 네, 이 화면 속의 건축물이 일제강점기 박동진에 의해 설계된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종로구 개동에 있는 학교로 1908년 기호흥학회가 기호학교로 창립했다가 1915년 인천 김성수에 의해서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박동진이 설계한 건축물은 1934년에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본관 건물로 1937년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윤의 경우는 일본에서 활동한 미국인 건축가 보리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태화기독교 사회관과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음악당, 본관, 기숙사 등을 지었습니다. 박길용, 강윤 등 당시 등장한 우리 건축가들은 전통 건축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양 건축과 전통 건축을 서로 다른 양식으로 인식했고 전통 건축 자체를 어떻게 현대화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는 박길용이 1920년대 재래식 주택 개선안을 발표하고 그 강윤이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전통 기와를 사용한 방식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하고 한국전쟁이 지나는 사이 전통 건축의 현대화는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1960년대에 등장한 근대 건축가들은 전통 건축 자체를 근대화할 어떤 현재적 양식이 아니라 과거의 대상으로만 인식했고 현대적 모티브만이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